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수소차 섹터가 네.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뭐 맞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친환경차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바로 그저께 동아화성을 들고 와 주셨는데 어제는 1차 목표가 터치하고 오늘은 또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네, 맞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하루 만에 목표가,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네. 오늘도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오늘만 18.7%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20% 가까이 상승이 나와서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를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신규 디젤 엔진 관련해서 생산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또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10년 이상 아주 그 두산 퓨어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과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은 동아화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나 그리고 예스 퓨어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동아화성 자체에서도 이제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동아화성이기 때문에 스택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LG화학과 LG전자와 함께 가스켓, 배터리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요. 14,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14,600원 라인대였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한 22% 정도 찍히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또 바로 다음날 이 거래일 만에 22%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익절가만 또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또 이제 달릴까 말까로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2차 목표가였던 14,300원 라인대를 지지를 못했으면 당연히 수익을 챙기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가 12,6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되게 짧게 잡아드릴게요. 종가상 12,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4,0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 2차는 14,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익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가장 마지막 거래일에 저희가 네. 또 수소차 관련해서 세종공업을 소개해드렸는데 2차 목표가를 당당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짝 이날도 이틀 전에도 터치를 했었었는데 제가 몰랐고 오늘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네. 2차 목표가를 11,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2차 목표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매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이제 수소차 또 아까 스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납품하기 위해서 세종 EV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차 산업이 계속 확대될수록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세종공업이 오늘 동아화성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11,0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요. 현재 1,900원이어서 지금 수익 매도 하셔도 되고요. 익절 라인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3차 목표가로 12,5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종공업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그럼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네. 아모그린텍을 들고 와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일도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다가 현재는 1% 정도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성 소재 관련해서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고요. 또 국내에선 최초로 개발했었는데 그게 뭐 5G에도 쓰이고 2차 전지에도 쓰이는 신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 외에도 ESS 관련해서 2021년부터 올해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고요. 어제 오늘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이제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17,4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3,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상향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대를 14,000원 라인대까지 상향하고요. 14,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가격 전략은 손절가 14,0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요. 또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소형 IT주를
섹터로 또 소개해 주셨는데 에이펙트를 들고 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에이펙트도 전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중소형 IT 종목들이 오늘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시장 네. 또한 시가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혼조 양상이 보여주고 있고 5장 대비해서 약간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뭐 내수주 관련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한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네. 컨택트,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수소차, 또 자율주행, 또 최근에 이제 미래차 관련 종목들이 이거래일 동안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 IT 종목들은 살짝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1%대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매수가 근처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거의 하이닉스의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뭐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서 어떤 후공정 부분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외주에 맡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에 따라서 에이펙트가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다시 한번 전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9,000원 라인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6,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7,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짚어봤던 아모그리텍과 에이펙트까지 다시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다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섹터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세종공업도 이제 수소차이기도 하지만요. 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후속주로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세종공업의 또 후속주고 또 자동차 부품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기보입니다. 비보호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인데 최근에 제가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자동차 업황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뭐 미래차, 뭐 스마트카, 뭐 수소차, 친환경차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정책과 또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도 묶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1분기에는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미래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공업을 말씀드렸었고 다만 모든 종목들이 예전처럼 큰 상승이 나온 게 보다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1분기 내에서 미래차 섹터는 늘 좋은 네.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선별적으로 돌기 때문에 잘 선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종공업의 후속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세종공업의 후속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 우신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신 시스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후속주면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9.63% 급등하는 중이고요. 3,9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신 시스템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차체 설비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자체, 자동 연정 라인을 생산하는 기계 관련해서 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도어라든지 그리고 또 본넷, 트렁크에 들어가는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내장재라든지 안전벨트도 현대, 기아차, 완성차,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친환경 소재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와 그리고 또 LG전자가 이제 합작법인인 HL 그린파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LG 그룹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LG와 또 마그나 이 두 번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LG와 마그나 관련해서 합작 법인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애플과 또 현대차에도 이대로 전기차, 수소차용 배터리 설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와 LG 그룹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에 전기차, 수소차용 배터리 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LG와 또 마그나의 합작 법인과 또 애플과
현대차몰과 또 현대에서 합작으로 또 이제 스마트카 2024년도에 납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 두 가지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테슬라 모델 3에도 3년 전부터 이제 내장재 부품들을 납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럴모터스, GM과 또 현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에도 이제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또 수소차용, 또 전기차용 배터리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2차 전지 또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테슬라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최근에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고 또 그리고 LG와 또 마그나의 합작법인 그리고 또 현대차와 애플의 어떤 모멘텀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을 우신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차 LG그룹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애플 그리고 마그나의 수혜까지 입을 수 있다라고 모멘텀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지금 11%대 급등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우신 시스템 아까 두 번째가 잘못돼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원고로 보냈을 때가 5.91%로 보냈기 때문에 현재 조금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냈었던 3,850원 또는 3,900원 라인대 4,000원 좀 밑에서요.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3,500원 말씀드렸었는데 3,600원 또는 3,7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50원 바로 정고점 라인대까지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돌파 시에 4,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이렇게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를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최근에 12월 초부터 그리고 또 1월 지금 중순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고 꾸준하게 큰 상승이 나왔던 섹터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네. 섹터. 어제는 또 중소형 IT 섹터였는데 오늘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를 맞습니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의견 듣기 전에 그동안 저희 이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이 네, 발굴했잖아요. 그거 한번 맞습니다. 쭉 읊어주시죠. 읊다가 제가 웃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네, 최근에 제가 설인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한가에 바로 진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CMG 제약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를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MG 제약도 거의 70% 이상의 최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면문제약을 이 자리에서 제가 세 번의 타점을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티움바이오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자국 내막증 관련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종목 또한 거의 60%에서 7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유유제약도 말씀드렸었고요. JW 생명과학도 국제약품도 이제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동성제약과 또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동성제약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또 큰 상승이 나왔고 거의 40에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제약품은 바로 20% 상승이 나왔었고요. BC워드 제약도 설명드렸었는데 BC워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 흐름 나와서 그리고 JW 홀딩스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12월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네. 종목들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뭐 최근에는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일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에 따른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할 수 있는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는 달리자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그럼 들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사실상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타점이 와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문제약 네. 오늘부로 네 번째입니다. 그 네. 전에 132%의 수익률을 기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멘텀 부자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타점이 올 때마다 12월 달에 3번 말씀드렸었고, 1월 달에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타점도 아주 잘 들어갔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7,72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재료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요. 프로테아제 물질.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물질이에요. 그 프로테아제 물질을 억제하는 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명문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 관련해서 뭐 CMO 관련해서 또 그리고 백신 업체들과 어떤 공동 업무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히려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CMO 관련해서 위탁 생산, 수탁 생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문제약은 첫 번째로 백신 관련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호이스타전 관련해서 2016년도에 최근에 대웅제약이라든지 대웅이 좀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호이스타전이 나파모스타트의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웅제약은 이제 임상 3상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웅과 대웅제약의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카모스타트 관련해서 호이스타전 약품을 이미 2016년도에 생산해서 판매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명문제약이 호이스타전 관련해서 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멘텀이 호이스타전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슈퍼 항생제라고 불리는 테이콘플라린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신규 치료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항생제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명문제약은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DA에서 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물질이 4가지의 약물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가지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수혜로도 묶일 수 있고 차기 대권의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제 어린이 괴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인 게 3번째 환자만 발생을 했는데요. 3명의 환자만 발생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에도 가뜩이나 힘든데 어린이 괴질 문제로 계속해서 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품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 괴질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명문제약을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문제약 다양한 모멘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 5%대 상승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타점 지금 이렇게 3번 표시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타점인 이유와 또 목표가 설정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12월 제가 이제 한 초중순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12% 상승 나왔었고 그다음엔 66% 상승.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조정 자체가 어떤 명문제약에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또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 최근에 반등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명문제약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고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다시 한번 4번째로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해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제가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던 6,700원 라인대 부근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 라인대로 정확히 잡으시고 종가상 이탈했을 때 6,700원을 잡으시면 되는데 7,0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의 1차 매수 그리고 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2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전 고점도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8,25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돌파 시에 9,1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네. 이렇게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무료 방송을 열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불안합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데 이미 또 이번 주 초에 또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을 중소형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이번 달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MBN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